이번 주에는 그 인사이트 수업 때 일상에 대한 알아차림 부분에서 공의존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습니다. 그 공의존이라는 개념을 들어오니까 그 관계성에서 오는 내 성격적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상에서의 경험들에 대해서 자기 비판이 아니라 통찰을 좀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 관계성에서 성격적인 문제라고 느끼면서 얘기했던 집착, 불안, 거짓, 그리고 비합리적인 사고들, 이것들에 대해서 막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좀 더 보기가 쉬워지는 경험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죠. 공의존에 대한 수업이 아니어서 여기에 대한 개념이나 좀 더 자세한 정리는 하지 못하고 지나쳤어요. 그래서 공의존이라는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남겨드릴게요. 공의존이란 혹은 공동의존이란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한 사람이 동시에 그 상대방을 통제하고자 고심하며 집착하는 현상. 멜로디 비에티의 그 정의였고요. 또 어니 라슨이라는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는 인간관계의 능력이 손상되어 빚어진 자기 파괴적으로 학습화된 행동들 또는 성격적 결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항상 내가 어딘가 이렇게 탁 달라붙어 있어야 할 누군가가 필요한 상태, 그게 애정이든 집착이든 원망이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과 관련해서 되게 억압적인 환경에 계속 노출된 결과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좀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상태, 이런 현상들을 전체를 아우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공의조는 역기능적이거나 파괴적인 관계성의 어떤 패턴에 관한 것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타인에게 집착하고 통제하고 돕고 구제하려 하고 또 자기 혐오에 가까운 낮은 자존감으로 자기 억압이나 분노를 경험하고 죄의식을 자주 느끼기도 하고, 애초에 관계하기 어렵거나 불건강한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끌리면서 거기서부터 오는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고통에 좀 갇혀 있으면서 계속 버티는 상태. 또 자신을 포기하고 좀 타인 중심적인 사고와 삶을 살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이 서투르고 친밀한 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가진다. 주로 이런 것들이 공의존의 어떤 공의존적 관계의 양상이라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사람을 너무나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타인으로부터의 사랑과 관심의 결핍을 느끼고 절박해하고, 그래서 자신이 갈망하는 어떤 존재감이나 평온, 마음의 평온 같은 것들을 타인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관계 의존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보다 타인의 삶이 더 중요하고 종종 그래서 자주 돌보거나 또는 그들과의 관계성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느끼거나 존재하는 경향, 또 타인을 돌보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스스로 돌볼 능력은 의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통제자나 지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나 문제 상황에 지나칠 정도로 강박적으로 매달리면서 강압적으로 통제하려고도 하죠. 이 문제는 꼭 이렇게 고쳐져야만 해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람을 감시하거나 조정하는 식으로 침투를 합니다. 뒤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가장 잘 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내가 굉장히 많이 알기 때문에 꼭 이런 식으로 돼야 해. 혹은 돕고자, 난 그냥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도우려고 하는 게 통제로 드러나고, 혹은 통제하지 않으면 본인이 두려워서 통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타인을 통제하려 한다던가, 이렇게 폭군처럼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 뒤에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이 상황이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통제를 해야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자리하고 있죠.
어떤 때는 그래서 이렇게 현실을 막 부정해서라도 계속 꾸준히 밀고 나가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일 때도 있어요. 여기서 현실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통제가 아무것도 못 바꾼다는 거, 계속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 그리고 또 이게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도 수용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채 그냥 계속 통제하고 상황을 바꾸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패턴을 말합니다. 이런 통제는 중요하게는 단지 환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통제하는 것 같지만 통제를 당하는 양상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인 남편을, 그 문제를 남편은 고칠 생각이 없고 욕구가 별로 없는데 그거를 고치게 하려고 계속 감시하고 통제하는 부인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핸드폰을 계속 뒤지고 일정을 검사하고 집에 오는 시간을 계속 체크하면서 그 온 생각과 그 마음을 거기에 전전긍긍하면서 계속 체크하고 뭐 전화로 확인하고 이러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남편이 조금만 늦어도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계속 걱정을 하죠. 그래서 뭐 남편이 있는 자주 가는 술집에 내가 찾아간다거나 거길 가지 못하게 뭐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얘기를 해서 오면 좀 전화로 알려달라, 뭐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여러 방식들을 다 방법을 강구해내서 한다고 해도 그 남편이 사실 통제를 당하지 않죠. 예, 알코올 중독자는 뭐 어디 가서도 마실 수 있고 또 결국은 본인이 바뀌겠다는 의지가 없을 때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바뀌지 않아요. 다만 내 생활이 통제당하기 시작하죠. 나의 모든 일과가 또 나의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그 문제를 떠나서 분리해서 오롯이 나로 살면서 느끼는 삶의 충만감이라던가 그 알코올 중독을 떠난 나의 삶이 다 이렇게 물들여지기 시작을 해요. 그 부분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통제는 내가 당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존이라는 패턴의 어떤 원인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스스로 믿지 못하도록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관계성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혹은 인상적으로 조건화된 그런 경험이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나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여기게 된 경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포기하고 그 스스로를 돌보려고 하는 능력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혼자 있을 수 있다, 나는 나 스스로 돌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점차 믿지 못하게 됩니다. 공의존의 파괴적인 특징으로는 이제 심한 경우에 항상 위기감 속에 있고 강박적으로 그 문제에 집착하고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었을 때 아까처럼 뭐 연인이나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다, 혹은 뭐 이렇게 다른 종류 심한 중독 상태에 있다. 정작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뭐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계속 나에게 영향을 주고, 이럴 때 그 문제 또 그 사람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신경이 막 곤두서 있는 상태에 휩싸여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삶을 살 때는 자발적인 나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 상황에 계속 반응하는 방식으로만 존재하게 되죠. 그럴수록 무력감을 더 느낄 거고 희생자 역할을 자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진솔하게 말하고 표현하지 못해요. 무의식적, 의식적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문제를 은폐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울고 싶을 때 웃고 예라고 말해야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작 스스로도 이제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해요. 주변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럴 때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혹은 나 자신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주변에 도움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은 정작 문제가 왜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지 의아해하죠.